이러한 지수의 표현은 현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컴퓨터와 휴대폰의 메모리 및 저장 장치의 단위로 활용됩니다. 데이터의 단위에 대하여 알아보면 전자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는 0과 1을 사용하여 전기 신호가 없으면 0으로, 있으면 1로 처리하여 두 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바이트는 문자나 숫자나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전기 신호인 비트 8개를 모아 한 묶음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바이트로 표시를 해요. 이 바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약 1000배를 하면 킬로바이트가 되고, 킬로바이트를 약 1000배 하면 메가바이트가 되며, 여기에 다시 더 1000배를 하면 기가바이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등으로 데이터의 단위가 정해집니다. 근래에는 기가바이트나 테라바이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참고로 바이트의 앞에 붙은 접두어에 대하여 알아보면 킬로는 10의 세제곱을 나타내고 메가는 10의 6제곱을, 기가는 10의 9제곱을, 테라는 10의 12제곱을, 페타는 10의 15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장 단위는 약 1000배씩 커지면서 그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구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0의 100제곱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수에 대한 생성 일화가 있어요. 1938년 칼럼비아 대학 수학 교수인 에드워드 카스나는 10의 100제곱, 즉 10을 100번 거듭 곱한 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하다 나이 어린 10살 배기 조카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의 이름을 생각해보라고 하자 돌아온 대답은 구골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는 수학과 상상이라는 책에 구골이라는 수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골이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죠. 그 후 시간이 흘러 1995년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어느 날 자신들이 만든 검색 엔진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검색 자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 구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10의 100제곱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 구골에서 출발했으며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창업자의 정신을 반영하여 검색 엔진의 원래 이름을 구골로 결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자가 수표의 회사명을 잘못 기입해서 적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사명 등록을 구글로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구글이라는 이름이 독창적이어서 만족스러워했다고 해요. 구글이라는 단어를 구글로 잘못 알고 표기한 것이 오늘날 구글이라는 빅브랜드가 탄생한 계기가 됩니다. 거듭 제곱의 표현은 수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나 아주 작은 경우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1.5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이고, 이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운 거속시를 사용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속력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나누어 계산하면 500초이므로 8.2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다는 거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의 프록시마인데 약 2 곱하기 10의 12제곱킬로미터이며, 만약 빛의 속도인 광속으로 달리는 우주선이 있다고 하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4년 이상이 걸릴 만큼의 장거리 우주여행이 됩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으로,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하는데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라 하면 우리 은하의 지경이 95경 킬로미터, 즉 9.5 곱하기 10의 17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기인 우주에서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는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리의 단위를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인 광년을 기준으로 표현해요. 아주 큰 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지수로 표현하면 수의 크기는 지수를 통하여 짐작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작은 수에 대한 지수의 표현을 알아보면 요즘 환경 문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미세먼지의 크기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해요. 단위인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를 나타내고, 즉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가 되며, 그래서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므로 10의 마이너스 5제곱, 즉 10만 분의 1미터가 됩니다.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된 물 분자 H2O의 크기는 약 0.2 나노미터가 됩니다. 단위인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나타내고, 즉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가 되며, 물 분자의 크기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이므로 따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됩니다. 1나노미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면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 정도라고 해요. 특히 나노미터는 반도체에 자주 쓰이는 단위인데, 반도체의 아주 작은 초정밀 칩에 논리 연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회로의 선의 폭은 한두 자리의 수의 나노미터 수준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의 폭이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니 극미세 구조를 구현하는 현재 반도체 기술의 대단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크기는 25 피코미터로, 단위인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나타내며, 수소 원자의 크기는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제곱미터이므로 따라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즉 400억 분의 1미터가 됩니다. 수소 원자의 크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수소 원자를 약 1억 배 정도로 늘리면 탁구공의 크기만 해져요. 수가 아주 크거나 작을 때에는 지수를 사용하면 표현하기에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수를 10의 거듭 제곱의 꼴로 많이 사용하므로 이를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지수의 변천 과정과 지수 표기법의 효율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끝으로 지수 법칙과 연관된 지수의 연산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게요. 지수의 연산은 곱셈을 덧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을 뺄셈으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15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니콜라스 슈키는 곱하는 두 수를 거듭 제곱의 꼴로 만들었을 때 밑이 같으면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다음에 계산해서 8 곱하기 16은 128이 되는데, 곱하는 두 수와 결과의 값을 모두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7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거듭 제곱의 지수만 살펴보면 곱하는 두 수의 지수의 합은 그 결과 값의 지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지수의 합인 3 더하기 4가 결과의 지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 제곱의 밑이 같은 수의 곱셈에 대한 결과는 지수의 합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128 나누기 16은 8이 되는데, 이를 모두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7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은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거듭 제곱의 지수만 살펴보면 나누는 두 수의 지수끼리 뺀 값이 그 결과 값의 지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지수끼리의 뺄셈 7 빼기 4가 결과의 지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 제곱의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눌 때는 나누는 두 수의 지수끼리 뺀 값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15세기엔 지수의 표기법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의 수학자들에게도
지수의 이러한 연산 법칙의 성질은 알려져 있었어요. 17세기 스코틀랜드 수학자 존 네이피어는 천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거리 계산에서 큰 숫자의 계산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다 지수 연산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고등 수학에서 다루게 될 로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수의 계산이 필요한 천문학에서 로그는 그 진가가 발휘되어 천문학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로그를 기반으로 한 주판의 종류인 네이피어의 막대를 발명하여 곱셈, 나눗셈, 제곱근의 계산을 더 간단하게 하도록 도와주었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수표 기법을 처음으로 확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수의 변천 과정과 지수표 기법의 효율성 및 지수의 연산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지수법칙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